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셨나요? 경제 전문 BJ 럭키 제이입니다. 오늘은 댓글에 어떤 분께서 신원종합개발 한번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윤석열 테마주로 볼 수 있죠. 이 종목도 봐드릴 텐데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지가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구독자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회수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댓글로 남겨주신 거 제가 웬만하면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라이브 방송도 원하시면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5분 이상 댓글로 라이브 방송 원하신다, 시간대라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맞춰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해 드릴 거고, 종목도 질문도 하시면 그에 대한 언급들 다 영상에서 바로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신원종합개발 먼저 어떤 종목인지 악재호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신원종합개발을 네이버에서 칠 경우에 뉴스로 가장 먼저 뜨는 거는 부진이 어가는 신원종합개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죠. 영업이익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단기 손실이 143억에 달하면서 5년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이 부분이 좀 많이 크죠. 그래서 큰 악재를 하나를 안고 있고요. 자, 호재 부분 보시면 그린벨트 주가 해제 기대감에 주가 상승, 신원종합 개발이 참여 중인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 서초구 내곡동 이 부분 있죠. 여기 대지 면적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악재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고 주가가 떨어지다가 호재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요거 날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차트 분석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재무제표는 따로 분석 안 할게요. 방금 전에 설명해서 악재 부분 말씀드리면서 단기순 손실, 매출 줄어든 부분, 영업이익 짚고 넘어갔으니까요. 자, 보시면 과거에는 어땠나요? 주봉으로 보시면 과거에 11,000원대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작년에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전보다 좀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일봉으로 바꿔서 보시면 이때는 언제죠? 코로나 쇼크 때. 일반적인 차트 다 비슷해요. 코로나 쇼크 때는 급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부분. 하지만 어떻게 됐다? 급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은 어때요? 삼성전자나 이제 현대차나 과거로 보시면 코로나 직전에서 현대차나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크게 벗어나지가 않죠. 코로나 쇼크 때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지만 바로 회복하진 않고 서서히 회복을 한 후에 언제부터죠? 2020년 연말부터 다시 제대로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 회복의 기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올랐죠. 그런 상황이에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모든 업종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지금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올라줬죠. 하지만 이 종목은 어때요?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 물론 마찬가지로 올랐지만 다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떨어지고 올랐지만 코로나 이전 상태로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됐었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이유는 매출이 생각보다 줄었고 그리고 단기순 손실이 적자로 전환됐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1월 시점은 어때요? 1월 시점으로 보면 다시 급상승을 시작했죠. 거의 약간 N자형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것도 그런 상승을 패턴으로 추세선상은 상승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요 초반 1월 상승은 말 그대로 그린벨트가 풀리는 사건 때문에 좀 상승한 감이 좀 크고요. 그 이후에 그럼 윤석열 테마주로서는 언제 상승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3월 초에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씨 언급이 되었다가 3월 초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면서 보수 쪽 지지도가 강해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많이 떴었죠. 3월 초반을 한번 보시고 3월 말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4월 초 부분에 실제 재보궐선거를 한 시점까지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3월 초반에 윤석열 관련주로서 한번 떴죠. 그 다음에 3월 말경에 떴는데 여기서는 안 떴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3월 초반부터 해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면 이 정도로 해서 6,000원 선으로 보면 6,000원 선에서 10,000원이 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2배까지도 못 간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덕성 주식은 어떻다? 3월 초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배 정도 같고 그러면 어떻다? 말 그대로 윤석열 씨 관련주 테마주로서의 영향은 서현탄 메탈 설명드릴 때처럼 윤석열 테마주로서 강하게 움직이는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차이점을 보면 덕성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테마주 때문에 서울 재보궐선거 기준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것도 많이 빠졌었어요.
2만원 아래까지 빠졌었죠. 그러면 30% 이상 빠졌었고, 서현탄 메탈도 보시면 뭐 20 몇 프로 빠졌고, 그러면 신원종합개발은 서현탄 메탈과 유사하게 보시면 되죠. 약간 차트도 살짝 비슷하고 덕성처럼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윤석열 테마주 호재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그런 주식은 아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서현탄 메탈과 조금 유사하게 보시면, 서현탄 메탈은 여기서 얼마 정도 빠졌죠? 14,700원에서 11,000원대까지 20%가 살짝 넘게 빠졌고, 신원종합개발은 30%가 넘게 빠졌죠.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진 거예요? 덕성보다 오히려 더 빠진 수준이에요. 지금 덕성 같은 경우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신원종합개발은 오르는 폭은 덕성보다 적게 올랐는데 현재는 많이 빠졌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덕성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그대로 특별한 문제 없이 윤석열 관련주로서 테마로 한 번 더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력 있게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정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덕성이나 다른 주식 주워 담아야 되는, 매수를 해야 되는, 매집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아직 멀었지만, 서현탄 메탈이나 덕성은 많이 조정된 상태니까 매집을 시작해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자, 신원종합개발 전체적인 느낌은 과거에 악재가 좀 있었다. 왜?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줄고 단기 손실은 적자 전환을 했고, 악재가 있었지만 현재 그린펠트가 풀리고 여러가지 호재가 올 초부터 다시 있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의 정책 자체가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윤석열씨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윤석열씨 테마주로서 움직인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볼 수는 있으나, 덕성처럼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서현탄 메탈 정도로 반응 자체가 덕성의 약 60% 70% 정도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고점 대비, 예를 들어서 지방 재보궐선거 대비 덕성이라든지 서현탄 메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에 비해서 조정폭이 많이 큰 종목이다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테마주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보다 오히려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타이밍상 현재 조정이 좀 가파른 종목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매집 타이밍 1차 지금 살짝 매집하셔도 되고, 6,500원 선에서 1차 매집 약 1-20% 가볍게 시작하시고, 테마주 관련 물량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은 30%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5,500원까지 조정이 되는 걸 기다렸다가 그때 매집을 시작하셔도 상관없고, 또는 1차 매집을 6,500원대에 매집을 하시는 분들 2차 매집은 5,500원대까지 조정이 오면 50%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방법을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가 조정이 5,500원대까지 오겠다라는 확신이 100% 있으면 위 가격에서 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다? 6,500원대 선에서, 이것도 안 올 수도 있고요, 6,500원대 선에서 왔다가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고 N자형으로 상승 추세로 가버리면, 만약에 5,500원까지 올 때까지 안 사, 나는 매집을 아예 안 해 라고 기다리던 분들은 테마주를 어떻게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후에 만약에 호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차 매집, 2차 매집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6,500원대에 한 번에 매집을 뭐 100% 본인 투자하고 싶은 비용의 100%를 또 넣으신 분은 주가가 조정되고, 만약에 이게 호재로서 강하게 올라갈 타이밍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또 너무 매집을 했다가 주가가 또 조정이 되고 지지선 5,500원 선까지 내려왔는데, 이때 되면 좀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매집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떨어졌을 때 또 추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1차 매집, 2차 매집 분할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큰 호재 없이 상승이 되었다가 저항을 받는 시점을 보시면 물량을 조금 줄이시면서 단기적으로 팔았다 샀다를 반복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신 경우에 그런 게 너무 복잡하다, 아니면 제가 방송을 그때 설명을 안 드렸다 하시면, 이제 호재가 있을 때까지 그냥 묵묵히 매수만 하시고 기다렸다가 가격이 몇만 원 떼었을 때 그때 매도하셔도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원종합개발 봐달라고 하셨는데, 막상 제가 살펴보니까 이 종목이 현재 과거에 악재가 있다가 현재 추세 때문에 또 호재가 있고 해서 종목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네요.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또 뭐 원하시는 종목 봐달라고 하시면 봐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제이였습니다.